자, 지금부터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그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메르스 관련주다, 그 다음에 정치인 관련주다 해서 지금 시장에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어떤 백신, 그죠? 제약, 자, 이런 식으로 메르스로 엮여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 장 마치고 나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하한가, 오늘 하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진원생명과학, 여태까지 메르스 관련주로 좀 분류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급등을 순식간에, 그죠? 거의 한 10,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한 달도 안 돼서 22,500원까지 갔다가 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하한가가 한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 실질적인 어떤 메르스 관련주였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이제 추세가 좀 꺾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여타 이제 다른 종목들 중앙 백신이라든가 이글벳이라든가 자 이와 같은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서 지금 보시면은 동반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이런 현상이 마냥 또 좋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런 메르스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또 문제는 주가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좀 위험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걸 좀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이렇게 사실 어떤 방송에서 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뉴스로 내보내고 해도 안 하기가 사실 이런 종목을 좀 안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안 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건 마냥 이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들이 아이씨 욕심부리다가 그래 잘 됐다 욕심부리다가 이런 질병 관련주 해갖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 이번에 한번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물론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유 이놈의 개인들은 왜 이렇게 안 되냐 맨날 요런 거나 좋아하고 그래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도 한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아마 지금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봐라 욕심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 와서 거래를 할 때 물론 이런 종목을 거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개인들이 너무 이런 주식에서 많이 잃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화장품 열풍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 주식들 열풍이 있었죠. 그죠? 완구다 뭐다 유가다 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지금 그 화장품이나 어떤 중국 관련주들이 살짝 꺾일 쯤에 지금 갑자기 메르스가 한 방 때려버린 거거든요. 또 이제 메르스 관련주들을 이제 또 올라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종목에 돈이 또 많이 묶여 있게 되겠죠. 맞나요? 우리 의원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가지고 사실 이 주식에 물려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죠? 이거 누가 사겠어요? 당연히 다 개인이 사서 지금쯤 개인이 대다수의 어떤 좀 이런 종목들을 거래한 대다수의 개인들이 아마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좀 다소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지 않나요? 거기다가 자 이런 주식들을 거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몰아붙이기보다는 그것 봐라 내가 네 욕심낼 때 자 이런 급등주들 테마주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무서운 거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뭐냐면 그 사람 하나 죽는다고 해서 물론 우리 주식시장이 뭐가 이상이 생기고 당장 회원님들에게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HS1님 어서오세요. 이런 주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순히 니는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내가 니 맞아서 죽을 줄 알았다. 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히려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활개치게 놔두게끔 만든 금융 당국에도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분명히 단기 과열 예방 조치 발동할 시기가 좀 지났죠. 이런 것들은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상한가가 몇 번이 나왔는데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메르스 관련주들. 그죠? 뭔가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작전의 냄새가 난다라든가 분명히 이런 걸 눈치채고 미리 예를 들면 언론에 흘린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뭐 각종 유명한 어떤 증권 정보 업체라든가 언론사들 그죠? 각종 경제신문들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경고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단순히 거래만 했다고 해서 그 거래를 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기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개인들은 그리고 이런 주식을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맞나요?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이제. 코스피 보자고 해놓고 지금 미 증시를 켜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제가 미국인인가 봅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거? 어, 이게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거래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거래소는 지금 상황이 살짝 지금 애매하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좀 그려야 되는데 살짝 밑으로 까져버렸어요.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틀어주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야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다소 지금 그죠? 이쪽으로 우측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져 버린 자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5월 말경부터 자 지금 6월 초순까지 계속해서 자 우리 지수는 하락에 또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주식을 거래를 해도 뭔가 잘 안 풀리고 저 주식을 거래를 해도 솔직히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사도 안 풀리고 저걸 사도 안 풀릴 것 같으면 에라이 차라리 내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현계미님, 수선아님 어서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A를 사도 손실 보고 B를 사도 손실 볼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B가 급등주다 이거예요. 급등주.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눈이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둘 다 사서 어차피 이거 사도 손실 나고 이거 사도 손실 날 것 같으면 에라이 차라리 좀 더 수익을 더 빠르게 안겨다 줄 만한 이걸 내가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회원님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지금은 생각들이 조금 바뀌셨겠지만 이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보다 상황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자 그런 나름의 욕심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지 않는 매매님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나요? 더 가난해지기 위해서, 더 힘든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어떤 경제적인 여건, 그죠? 시간적인 여유. 자, 이런 걸 얻고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인 이상해야 조금 더 빨리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나요? 저도 항상 그런 꿈을 꿨거든요. 뭐 지금도 뭐 그게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는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많은 자유시간. 그리고 좀 더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마냥 뭐 도움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위해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 그러면서 더 많은 자유시간, 이런 걸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다소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좀 맛있는 것도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식구들한테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좀 더 빠르게 조금만 더 빠르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3년 걸릴 거 1년 안에 좀 됐으면 좋겠고, 1년 걸릴 거 6개월 안에 좀 뭔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더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뭐 그런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당연히 이런 종목에, 자 보시면 이런 종목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인지상정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왠지 이걸 사면은 내가 빨리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나를 천국으로 끌어다 올려줄, 자, 동아줄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회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지 않나요? 진짜 이 줄만 봤을 땐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거 뭔가 이 사이비 냄새가 펄펄 날라고 그러네. 이거 누가 이 방송만 봤을 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누가 이거 무슨 갑자기 처음 요 부분만 모르고 이렇게 클릭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씨 사이비 방송인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안 되는데. 이럴 때 요즘 이거 제가 음악 그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뭔가 이때 효과음이 하나가 탁 나야 되는데, 요즘 이 MP3가 제대로 작동을 안, 이거 컴퓨터 한 대 발로 그냥 팍 차고 싶은데, 이거 컴퓨터 세팅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럴 때 그저 뭔가 서광이 비치는 듯한 이렇게 막 음악이, 천사들이 나오는 음악이 막 펼쳐지고 이래야 이게 뭐 방송이 좀 재미가 있지. 진짜 씨 타이밍 안 맞춰주네. 돌아버리겠다. 이거 컴퓨터 다시 한번 제가 세팅해가지고 좀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회원님들이 내가 이 동아줄만 잡았으면은 이렇게 하늘로 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보고 싶어 하는 게 개인들 심리인 거예요. 좀 늦더라도, 자, 계속해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목이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나요? 회원님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사람 죽었다 하니까, 사람 죽었다니까 그 공포심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왠지 더 갈 것 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덜컥 지금이라도 이 동아줄을 잡죠. 자, 드디어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동아줄이거니 하고 잡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썩은 동아줄인 거지.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이게 지금 메르스 관련주로 샀다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이 지금 메르스에 걸릴 지경입니다. 아주.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그런가요? 결국은 벌 받은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 주식을 사게 되면은 진짜 그런 마음이 안 될까요? 또 다른 누군가가 한 명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 지난 방송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질병 관련주를 할 때는 꼭 남이 고통받기를 희망을 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돈과 내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더 넓은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주식은 해야만 안 되는데,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이 주식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원님들도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분명히 사람 사망자 소식이 나왔는데 왜 이 주식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물론 이제 현 금융당국이란다. 현재 예, 보건당국에서 자, 초기 그러니까 어떤 방역 대책을 잘못 세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책임으로부터 아마 벗어나기는 책임 논란으로부터 책임 소재로부터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좀 다소 예, 다소는 아니고 예, 꽤 많이 분명히 미흡했죠. 예, 미흡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자 뉴스 창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0700 해서 자 우리가 보령제약 쪽으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령제약 쪽으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살짝 나오게 되냐면은 여기 아직까지는 자 보시면 메르스에 특화된 치료제는 없지만 실험관과 동물 실험에서 메르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이에 보건당국에서는 이걸 치료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아직 사람에게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서 경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동물 실험에 급한 대로 하니까 메르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에게도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니까 빨리 일단은 투입을 해보자라고 자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거 대강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회원님들 요 뉴스 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잠깐 감이 와요? 즉 한마디로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왔죠? 이 뉴스가 6월 2일 날 나왔어요. 자 보시면 날짜가 6월 2일이죠. 6월 2일 그죠? 자 6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진원생명과학 한번 볼게요. 진원생명과학 자 6월 2일까지 딱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한가 가잖아요. 얘네들 그죠? 하한가 가죠. 어떤 저런 뉴스들이 투자 심리를 또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혹시나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이제 치료제들이 슬슬 이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까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되겠죠.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금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한 방에 끝나진 않아요. 근데 한 방에 웅브라더님 녹십자에서 AI 백신 임상도 이제 끝났는데 저거 나오려면 아직 멀었네요. 멀었겠죠. 웅브라더님 혹시 이 주식 사셨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요 종목은 한 번 정도는 더 끌어올리겠죠. 한 번 정도는 아마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 행여라도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20대 건강한 뭐 건장한 청년이 사망을 했다 이러면 공포심이 한 차례 더 업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끌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한 번에 다 팔아 넘기지를 못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빠졌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끌어올리겠죠. 한 번 더. 그 다음에 매도 때려버리면은 요런 식으로 쌍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쌍봉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회원님들 이 주식시장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흘러가질 않아요. 누가 의료업계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이 이건 이렇지 않으니까 믿으십시오. 안 믿습니다. 군중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야 냉정하게 생각을 해요. 군중들은. 근데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만약에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주식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근간한 움직임만 추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과연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회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현명하고 모두가 정가의 거래만 하려고 하겠죠. 이성적이라면은. 그러면은 가격 변동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 주식시장은 절대로 현명하거나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이 주식시장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님들.
군중들은 항상 미쳐요, 미쳐. 좋은 쪽으로 미치고 나쁜 쪽으로 미치고. 그 추세를 잘 따라야 된다고요. 일단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 자체도 이성적이지가 않죠. 절대 이성적이지가 않죠.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뭔가 충동 구매를 해본 적이 있으시고 집에 가면은 안 입는 옷 천지일 겁니다. 먹지 않아서 버리는 음식들, 냉장고에 쌓인 음식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죠. 있나요, 없나요? 우리 회원님들. 그 다음에 싼 거 사러 갔다가 매장 직원이 사라락 사라락 꼬시니까, 그죠? 그놈의 그냥 핵 존심 때문에, 자존심도 아니고 핵 존심 때문에 싼 거 사러 갔다가 비싼 거 어느 순간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우리 회원님들. 매장 직원이 와가지고 이게 더 좋은 거라고, 뭐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멋지다고, 이걸 좀 입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처음에 한 몇만 원짜리 사러 갔다가, 그죠? 나올 때는 지갑이 홀쭉해져서 나오죠. 나올 때는 지갑이 홀쭉해져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회원님들이 지갑을 놓고 다녀야 돼요. 그놈의 핵존심 때문에 그냥, 친구랑 가면 더 그래요. 그렇죠. 예, 친구랑 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가면은, 먹을 것도 더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더 많이 찌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그지 않나요? 친구랑 가면 먹을 것도 더 많이 먹게 돼가지고 더 살만 찌고, 그놈의 친구를 없애야 돼.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친구를 안 사귀면 또 왕따 되죠, 왕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 한 번 정도는, 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더 뭐 이렇게 줄 가능성도 뭐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를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개인들을 위해서라도, 대다수의 군중들을 위해서라도 이 주식이 투매가 나와버리는 게 좋아요. 투매가 나와버리는 거. 그냥 빠질 거면 확 빠져버리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차라리 개인들이 무서워서라도, 공포심에서라도 이 종목을 털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제일 나쁜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진짜 힘 있는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악질적인 거. 진짜 제일 악질적인 수법이 있어요. 제일 악질적인 거.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완전히 살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절대로 못 팔게 만들어버려요. 절대로 못 팔게. 그렇죠. 복숭이님.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어제 3% 빠지고 오늘 한 2%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1%만 올라오면 본전이다. 조금만 참자. 그런데 그 다음날 1%가 또 내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3%가 내려가. 조금만 참으면 또 올라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이럴 줄 알았어. 조금만 참자. 기왕에 내가 참았는데. 기왕에 내가 참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내려가. 그 다음 또 올라와. 그 다음 또 살짝 올라와요. 근데 또 내려가. 이러면은 팔지를 못해요. 이해되세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팔지를 못해요. 특히 손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손절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절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달, 3달 뒤에 보잖아요. 반토막 나 있어요. 반토막. 이미 팔기에는 늦었어. 팔 수가 없어. 도무지. 반토막 나는데 뭐 그 상황에서 손절 치는 게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없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3분의 1 토막 나는데, 반토막 나는데 이미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표적인 예. 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쪼매쪼매씩 빠집니다. 쪼매쪼매씩 빠질 때. 자,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씩 빠져요. 자,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게, 이렇게 빠지거나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어? 조금씩 빠집니다. 아주 조금씩. 근데 이것이 몇 달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요거 그림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래버리면 손절을 치기가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기대 심리를 갖게 되죠. 올라올 것이다라는. 물론 이 주식은
길게 상당히 또 긴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올라올 가능성이 또 있는 종목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해되시나요, 회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손절선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선. 아시겠죠? 어디까지 내려오면 내가 반드시 청산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안 둬버리면은 자꾸 이렇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리면은 올라가지 않겠나? 올라가지 않겠나? 올라가지 않겠나?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때를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주식은 지금 보니까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올라와주고 있는데 좀 더 멀리 뭐 길게 봤을 때는 아마 가격대를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해야만 하는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는 한 방에 확 밀어버리면은 그나마 개 중에는 깜짝 놀라서 공포심에 의해서 털고 나와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또 그 주식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종목으로 돈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한 곳에 돈이 꽉 고여 있었는데 그걸 그냥 팍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죠? 풍선처럼 한 곳에 돈이 이렇게 꽉 모여 있는데 이걸 그냥 바늘로 툭 터트려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저 안에 있는 그저 공기와 물이 쫙 다 밖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냥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계속 저 종목에 갇혀 있어 봤자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군중들이 저 주식만을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내일이나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메르스 관련 뉴스만 찾아본단 말입니다. 메르스 관련 뉴스들만. 오늘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회원님들 자 보세요. 검색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네이버 검색 상위 종목. 자, 검색 상위 종목을 보면 어차피 이거 기관이 검색하진 않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뭐 네이버에 와서 종목 검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역시나 많이 빠져서 크게 혼쭐 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내추럴 엔도텍, 파로, 바이오스마트, 진원생명과학 이거 전부 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들입니까? 요거 다 메르스 관련주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지금 요 종목들 보시면은 그죠? 메르스 관련주이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왜 검색을 하겠어요? 웰크론 이런 거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빠지나 궁금한 겁니다. 겁나니까 자기 돈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굳이 검색을 안 해요. 왜? 수익 나고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빠지니까 겁나거든요. 무섭고 뭔가 사건이 터진 것 같고 그러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종목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요.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줄 가능성은 드물단 말입니다. 드물어요. 그럼 이 고가권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고가권에서 이 종목이 뭐 물론 더 뭐 차후에 뭐 어떻게 될지 뭐 또 다른 어떤 아주 강력한 뭐 뉴스가 터져서 뭐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이 메르스가 전 세계적으로 뭐 창궐을 한다라든가 뭐 그래버리면 얘기가 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 종목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재차 끌어올려서 더 높게 날아가려면은 여기에 물린 사람들 이 사람들 물량까지 다 사주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 또 개인들의 어떤 그런 본전 회복성 물량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한 방에 저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줄 가능성은 조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요. 뭐 실적 개선, 일단은 실적 개선 호재가 있는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빼고요. 실적 개선 호재가 있는 종목들에 일단은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실적 개선, 요런 뉴스들.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기관이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거나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걔네들이 언제든지 그 주식을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많이 상승한 종목, 그 중에서도 특히 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기관이나 외인 비중이 많더라.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한 가지 회원님들이 관심 가져야 될 호재는 어떤 종목들을 또 보셔야 되냐면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종목들, 정책 과제 혹은 국책 과제, 소위 말하는 어떤 나라에서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뭐 이렇게 참가를 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따냈다. 이런 호재를 또 지니고 있는 종목들은 또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 여부를 좀 타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로 종목을 많이 늘리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수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자,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위로 틀어줄 수도 있고 문제는 반대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1번 아니면 지금 2번이거든요. 요거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위로 가거나 아래로 빠지거나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변수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뭐 어느 날 하루는 뭐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다우가 막 오르기도 하고. 근데 또 웃긴 게 그 다음 날은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다 이랬는데 웃긴 건 다우지수가 빠져요.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래서 미국의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올랐다 이거예요. 다우가. 근데 웃긴 건 똑같이 그런 이유가 나와도 다우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리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또 팽배하게 나와버리면 지수는 또 빠져요.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뉴스만 가지고 지수는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거죠. 사람 돌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추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뉴스라든가 현재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 내리면 내린다고 지수가 빠져. 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뭐 또 너무 고유가에 뭐 물가가 뭐 폭등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또 주가가 빠질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국제 유가가 또 너무 싸다고 난리고. 자, 뭔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자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 상황에 맞춰서 다른 호재를 지닌 종목들이 분명히 또 부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비관적이 되면서 호재가 살짝 묻히고 엔간히 강한 호재가 아니면은 종목이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호재는 살짝 묻히고 어두운 면들이 더 부각이 되겠죠. 어두운 면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당연히 팔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잠깐 돈이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이런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번이냐 2번이냐를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자, 종목 수를 늘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줄여야 되겠습니까? 회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도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죠? 뭐 아니면 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뭐 그리스 문제도 있죠. 그죠? 예, 그리스가 채권단과 협상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엔저. 엔저가 또 우리나라 수출주들의 발목을 좀 붙잡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엔저 현상이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지 그걸 우리가 예측을 또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의원님들. 그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예,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중간에 컴퓨터가 한번 멈췄나 보네. 지금은 소리가 나십니까? 지금은요? 아, 1분간 무음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아, 그냥 종목수를 줄이시고 예, 늘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기준을 좀 잡아 드리자면은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로 해서 좀 주식 50, 현금 50, 좀 요 정도로 아니면 30, 주식 30, 뭐 현금 70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예수금이 좀 다소 크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근데 예수금이 좀 작으신 분들이라면은 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버리면은 매매 효율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현금 50, 주식 비중 50 이런 식으로 좀 다소 방어적인 차원의 거래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다들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어떤 분기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다소 도박을 좀 걸어볼 만한 자 그런 어떤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주식 경험이 아직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왜 조심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한다면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책을 사봐도 뭐 이럴 때 저럴 때 뭐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든가 이럴 때는 뭐 종목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라든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지 않던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기에는 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 없는 것도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 딱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회원님들한테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지수가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의 위치에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의미 있는 자 전 고점 부근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위치하려고 한다. 요럴 때는 얘가 머리를 맞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빠질 수도 있죠. 그죠? 맞나요? 요 그림 보세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머리를 맞고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렇게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일 때는 자, 모 아니면 도인 상황일 때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좀 줄여나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의미 있는 저항선 혹은 의미 있는 지지선 부분에 있을 때. 자, 의미 있는 지지선. 의미 있는 저항선 부분에 있을 때. 요거는 의미 있는 저항선 부분에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아까 봤었던 우리 거래소 지수. 자, 거래소 차트. 요게 이제 바로 의미 있는 지지선 부분에 있는 모습이죠. 지금 요 자리에서 더 깨고 더 내려가 버릴 것이냐, 더 올라갈 것이냐, 여기서 반등을 줄 것이냐. 자, 요런 자리에 있을 때. 요렇게 다소 모 아니면 도의 위치에 있는 요런 경우에는 회원님들이 그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차트에서 제가 이평선을 좀 다 제거를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자, 여기다가 지표 추가 누르시고, 이 이동평균선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여기 21선과 121선. 자,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도 뭐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그 지수가 21선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버리면은 이 단기 투자 심리가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투자 심리. 단기 투자 심리요. 단기적으로 심리가 좀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21선 아래로까지 만약에 이렇게 지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자,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수급이 이렇게 제대로 받쳐주는 종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더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알리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조금 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더 적게 나올 수 있는, 한마디로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좀 긴 구간을,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되는 뭐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 이제 주식을 공부하려고, 자, 이렇게 초보 투자자들이 왔다 이거예요. 그럼 초보 투자자들이나 이제 주식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시냐면요. 장이 한참 좋아질 때쯤 여기서 주식 공부를 시작하세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꺾이는 일만 남게 되는 거죠. 맞나요? 공부를 계속 하는 동안 장은 꺾인단 말입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당연히 저 공부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저 공부는. 실전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좀 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해야 될까? 공부, 실질적인 어떤 책을 보고 매매 기법을 보고 약간의 소액 투자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소액 투자로 공부를 하면서 자, 실력을 한 몇 개월간, 수개월간 쌓았단 말이에요. 자, 수개월간 혹은 1년간 쌓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간을 쌓으면서 어느 정도, 자, 이제 인턴 기간을 지납니다. 위원님들이. 자, 소위 말하는 약간의 수습 기간을 지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소위 말하는 재미있는 구간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공부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꼭 희한하게 잘 되면 한다라고 하거든요. 잘 되면 한다. 잘 될 때 해야 된다. 잘 될 때 뛰어들어야 된다.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 도대체 그놈의 잘 될 때가 언젠데? 나도 모릅니다. 잘 될 때라는 건. 그럼 언제 준비하고, 우리가 언제 준비하고,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남들 다 잘 안 될 때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남들 다 잘 안 될 때는 남들은 이미 지쳐 있겠죠. 맞습니까? 점점 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점점 더 사람들이 다 지쳐 있을 거란 말이야. 지친다. 그죠? 지쳐 있겠죠. 근데 나는 이제 막 뛰어들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아직은 더 생생하고 좀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계좌가 그 지쳐버린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튼튼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요. 지친 사람들 하나 둘 떨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나는 아직 버틸만 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간의 영광은, 자, 이 구간의 영광은 그러면 누가 누리겠습니까? 여기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누리겠죠. 이 구간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칠게요. 요거 한 달 동안에 뭘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요? 한 달 동안에 뭘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공부 딱 마치고 주식 초보책 한 권 다 봤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이론 공부, 이제 시가가 뭔지, 종가가 뭔지, 내가 매수 주문을 어떻게 넣는지 알겠어. 하고 4월 24일에 터득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실전이다 해서 자 이제 주식 계좌로 2천만 원을 이체합니다. 통장에서 빼서 2천만 원을 이체하죠. 지금부터 난 열심히 거래를 해서 내가 돈을 벌 거야. 내 실력을 한번 보여주지. 다른 사람들은 좀 멍청해서 돈을 잃었지만 그래도 내가 소시적에 우리 동네에서 좀 똑똑하다는 소리 좀 들었던 놈인데 하면서 주식 투자 시작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개박살 나고 있죠. 그죠? 어디 가서 주식 한다는 말도 못하고 어,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죠? 이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천국은 고사하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죠. 지옥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남들이 힘들어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괴로워하는 순간. 왜냐면 난 이제 시작했으니까 쌩쌩하지. 감이 오죠. 회원님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잘 버티고 잘 시작하는 게. 잘 버티고 잘 시작하고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회원님들 지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책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그냥 책만 썼으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다 맞아보고 겪어봤잖아요.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으니 당연히 책으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책만 썼으니까. 남의 책 보고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책을 냈겠지. 실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말로 풀어쓰지를 못하고 회원님들한테 설명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맞아도 받고 주식으로 망해도 받고 저는 아직 주식으로 큰 성공 이룬 사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과 조금씩 제 나름의 성공을 꿈꾸고 저도 회원님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회원님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산다면 나름의 뭐 조금이죠. 조금 여유 있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한 두 발짝 세 발짝 먼저 달려간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사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전업하고 계신 회원님들 공감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아마 공감하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몸으로 다 두들겨 맞고 내가 당해보고 내가 사기도 당해봤고 저도 뭐 이렇게 돈을 안 갖다 바쳐 받겠습니까? 저도 어떤 카페에 가입을 왜 안 해봤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좋은 정보 주겠다는 사람도 발품 팔아가면서 쫓아가 봤고 식사 대접도 해가면서 이거 뭐 어떻게 배울 수 없냐고 그랬던 세월이 왜 제가 없겠어요. 저도 다 있죠. 다만 이제 오래전의 기억이다 보니까 조금 흐려지고 있을 뿐이지 그 기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제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굴 믿고 누굴 기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어요. 거의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저 때는 10년 전에 이렇게 10년 전부터 10년 전 훨씬 그 이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은 거진다 경험이 다들 비슷해요. 거진다. 그때는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뭐 이런 약간 뭐 VJ 특공대 막 이런데 막 소위 말하는 진짜 그때는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막 그런 뭐 VJ 특공대 빌 비슷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고수인 양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왜 주상복합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와 2006년도 때 막 강변 막 이런데 한참 부동산 왜 열풍 불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완전히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그 아파트랑 막 이런 거를 그 월세로 막 계약을 해요. 이제 단기 월세나 막 단기 월세는 아니고 참 그 월세로 일단은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VJ 특공대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류의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 허파에 바람 집어넣는 프로그램들.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게 막 자기 집인 양 막 이렇게 하고 차도 어디서 그냥 리스 이런 거 막 중고로 어디서 하나 구해와가지고 이제 리스차 중고로 시장이 풀리면 이제 싸잖아요. 그런 거 구해와가지고 막 그게 자기 차인 양 막 아파트 막
그 어디야 피트니스 클럽 그 아파트 피트니스 클럽 그 주상복합 싼 데는 3만 원이면 되거든요. 월 3만 원. 그런데 겉으로 보면 화려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진짜 어디 카드 광고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온갖 뭐 고수익량 진짜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막 어떤 선망의 대상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다 그거 뭐야 장사하고 있고 뭐 가입하면은 뭐 얼마 벌게 해준다고 그러고 그런 게 굉장히 판치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최고 정점기였어요. 그때가 최고 정점기. 그때 지금 회원님들이 보시는 이런 어떤 증권 방송 프로그램도 그 시절에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말이 나오고 이런 방송을 하던 시스템도 다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냥 그때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 많이 생겼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좀 불순한 목적으로 이제 어떤 회원들한테 막 접근을 하고 막 그런 언론 미디어를 좀 이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언론도 당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항상 공부해야 되고 주식은 결국 혼자 가는 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매매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회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철저히 혼자란 말입니다. 매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뭐 카페에 와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뭐 어떡쿵 저떡쿵 떠들고 놀지만은 매매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책임이 회원님들한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뭐 물론 제 매매법과 제 원칙을 가지고 회원님들이 처음에는 매매를 하시지만 하다 보면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조금씩 회원님들 상황과 어떤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매매법을 살짝 뭐 고친다라든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좀 바꿔서 쓰시겠죠.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시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러한 어떤 자기만의 원칙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남이 뭐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이런 거는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 치고 진짜 뭐 제대로 나온 것도 못 봤고 결국 그거는 진짜 뭐 사이비 종교 이것과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이 주식시장에 계시는 지금 오늘도 뭐 불철주야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매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오늘은 이래서 참 어려웠네요. 오늘은 그래도 나는 뭐 선방을 좀 한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함께 어떤 공간대를 형성하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사이버상으로 모여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매매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 철저하게 어느 정도 나만의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나약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 길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날 살려주겠지. 그런 생각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으로는 진짜 이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버티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게 너무 지치고 힘들면은 매매를 차라리 잠깐 좀 중단을 하시고 카페 와서 뭐 글도 좀 읽어보시고 뭐 친구도 만나고 그다음 아니면 뭐 가까운 곳에 가서 등산이라도 하면서 좀 본인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독거려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좀 마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회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당분간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 부탁이라고 하니까 뭐 희한한 부탁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어떤 제도가 좀 생겼어요. 이 프로주식클럽에서. 제가 지금 실시간 메시지를 여기 아침에 계속 좀 띄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구독하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회원님들 제 사이트 개미에셋.com 지금 회원님들이 지금 현재 방송 보시고 계시는 자 여기 주소를 개미에셋.co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제가 이제 아침에 어떤 시황이라든가 요렇게 보내드립니다.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없다면은 이번 주는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오늘 남겨드리기도 했는데요. 요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보시려면은 여기 구독 버튼을 좀 누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에서 또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로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여기 구독하기 요 버튼을 좀 꼭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회원님들 다들 한번 눌러주실 거죠? 그죠? 안 눌러주시면 안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안 눌러주시면 저 방송 못해요. 농담이고요. 빨리 저도 여기에 이제 협조를 해야죠. 프로주식클럽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떡해요. 여기서 방송 계속 하려면 해야지. 구독 중이세요? 구독 중이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직 이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하루빨리 속히 눌러주시면은 안 눌러주면 하나씩 지워요. 그 방법 좋네. 근데 제가 진짜로 하나씩 지우려고 봤는데 지우는 버튼은 없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이 프로주식 클럽에서 딱 막아놨네. 지우는 건 안 돼요. 지우는 건 안 됩니다. 뿌릴 수는 있어도 거두어드리는 건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 참 진짜 철저합니다. 철저해. 자, 어떻게 회원님들 오늘 이 방송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오늘 한 내용들이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원님들이 과연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냥 뭐 남들이 1번 누르니까 아니면 제가 뭐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1번을 누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뭐 이해가 돼서 1번을 누르는 건지 제가 참 그게 알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제 제대로 또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제가 또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하니까 회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급적이면 최대한 쉽게 풀어나가려고 저도 제 나름대로 또 노력을 계속 하겠죠. 그죠? 뭐 저만 제 수준에 맞추면 안 되죠. 그죠? 이 강의라는 것은 듣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죠? 이해가 쉽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이게 정확하게 좀 소통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해를 좀 이런 부분들은 가급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방송을 쉽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방송을 쉬고 그 카페에도 지금 방송 일정을 제가 올려놨죠. 6월 첫 번째 주 그 야간 강의 일정 안내 이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은 휴강 개인 일정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또 야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또 그 기간 동안에 회원님들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근데 또 너무 이거 메르스 이러니까 너무 위축돼가지고 또 그렇게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집안에만 너무 계시지 마시고 적당한 야외 활동도 하면서 회원님들이 어떤 이런 편안한 시간을 마음껏 신나게 힘차게 즐겁게 좀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하루도 거래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